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가 아주 대표하는 음식들은 하나씩 있는데요. 보면은 베트남 이러면은 쌀국수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쌀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치에 관련되는 음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치전, 김치찌개, 부대찌개, 또 뭐 김치 순두부찌개, 김치 들어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김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음식들까지 같이 이제 잘 개발하면은 엄청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이러면은 스시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이러면은 하몽이 정말 저는 맛있어요. 그리고 독일 이러면은 소세지가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들 이제 자기들이 특별히 내세우는 음식들이 있는데, 북한 이러면은 저는 이제 냉면, 이게 제일 떠올라요. 아마 북한은 이제 베트남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어떤 한 국가의 모델인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급성장을 했고, 또 제도적으로도 지금 북한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자기들에게는 편안하게 와닿는, 그래서 이제 하노이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평화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한데 완전히 딱 고립되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지금 체제만 유지만 된다면은 정말 이제 베트남처럼 저렇게 뭐 전자도, 그다음 음식도, 그리고 관광 산업도, 온갖 분야에서 또 자동차까지 전부 다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단판을 지은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전쟁의 공포보다는 서로 간의 평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경쟁을 하고, 또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남북 이 회담의 어떤 진행 상황이고 또 성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필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표가 뽑힌 날입니다. 황교안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싸우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내놓는 어떤 그런 그 비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싸움은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를 가져가면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자, 이러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멘트를 날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보다는 평화 속에서 이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해줄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그런 자유한국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뽑힌 사람도 완전 황당한 게, 김순례라는 5.18 광주 있잖아요. 이렇게 혁명을 했던 사람들에게 괴물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뽑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좀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생존을 했었나?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이 와중에 한마디도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마음에 그런 어떤 그 평화가 일체 차지할 수 있는 이만한 자리도, 그러니까 이만한 자리,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런 테러적인 끔찍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평화체제가 옴과 동시에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다. 예, 완전히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햇볕을 보면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전쟁 속에서만 완전히 곰팡이처럼 그렇게 자생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 되겠기에 어떻게 싸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냥 이런 그 평화적인 이런 무드에 대해서는 하나도 있잖아요. 해석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이 지금 완전히 그냥 전쟁으로 몰고 가겠다.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난 이 상황에도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좀비당입니까? 좀비당. 아이고 진짜 자유한국당 무슨 자유?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냉면을 경기도에서 옥류관을 옮겨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평양 냉면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강산의 아름다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탐험가가 영국 출신의 탐험가가 금강산을 갔다 와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금강산이다라고.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면은 노르웨이라든가 저 북유럽 쪽에는 아직 겨울도 길지만 또 이제 8월달 뭐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날씨가 좋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냥 무아지경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곳을 안 갔을 리가 없잖아요. 탐험가니까. 그런데 금강산을 가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금강산도 가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평양에도 분명히 맛있는 음식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냉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경제적으로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야지 늘 전쟁, 공포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것이 되는 것은 이제는 노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패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뭘 지금 또 협약식을 하나 했냐면은요, 공공기관, 경기도가 워낙 크잖아요. 1300만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있는, 그래서 기관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36개예요. 6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단체 6개가 같이 협약식을 맺기로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전 세계 OECD 안에서 완전히 최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부패하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출산율은 지금 현재 또 제일 낮아요. 부패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애를 놓기가 싫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애도 태어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드디어 경기도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요. 그래서 공공기관 36개랑 민간단체 6개가 같이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청렴사회의 출범식을 했어요. 그래서 협약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청렴 부패라는 것은 그 안에 꼭 이제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익 제보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를 위한 지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부패 방지 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협의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협약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은 뒤에서 이렇게 계약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금품과 향응, 뭐 완전 골프 치고 뭐 룸사롱 가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향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면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돈 벌어 갖고 자기 돈으로 마시고 놀아라는 거예요. 왜 뒤에서 부패를 일 삼으면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가 더욱더 부패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뿌리 뽑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법 등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간단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면은 청렴 사회 만들기, 그 다음에 사회 범시민 운동을 전개를 하고 참여 기관들에 대해서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실천한다. 그리고 이 과제들을 이행하고 이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은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그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덧붙인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부터 하신 말씀인데요. 역사적인 경험을 봐도 외세 침략, 질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보다는 부정부패로 사회가 망한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는 완전히 더 이상 올라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정리할 때가. 그런데 1300만 경기도에서 지금 이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은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주권자들은 얼마나 좋은가요? 애들 키우기도 좋아지고 지금보다 애들이 한 명씩 더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안 돼요. 애가 옛날에는 뭐 한 가정에 한 명 놓고 이랬잖아요. 이젠 그것도 안 돼요. 0점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이것은 재앙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면 이렇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창업 스마트 2030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은 뭐 IT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요. 청년 예비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모집은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만화,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약간 예술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과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지원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자격을 갖추면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공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은 VR, AR,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 IT 융합 콘텐츠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또 창업 기본 교육.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기본 교육을 14시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창업을 살고 있는 혹은 또 경기도에서 창업을 원하는 그런 15세에서 15세 오 마이 갓 제가 15세라고 이게 적혀 있는 거 보고 따라 적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15세부터 창업을 꿈꿀 경우에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오와 놀라워라. 이건 진짜 4차 산업시대하고 맞는 겁니다. 15세에 이미 만화라든지 아니면은 IT 융합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청년이지만 이미 나는 공부보다는 나는 이미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15세의 소년이라면은 소년이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은데요. 소년, 소녀. 소년, 소녀. 어쨌든 15세부터 39세까지 이 나이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조건이 맞다면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공고문이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 장소 잘 찾아보고 가서 지원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의지가 있고 또 아마도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은 잘 크면은 정말로 항상 경기도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또 뭐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항상 교육이 수반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뭔가 자금이 아주 조그만 자금이 나가도 그 자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준비를 먼저 시키는 그런 게 딱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뭔가 지원한다 이러면 항상 교육이 수반되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너무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기도의 고향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기념으로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광주 학생운동 등 역사의 중심에서 사회를 변화시켰던 어떤 그런 청년, 청소년, 소녀 이런 어떤 인물들에 대한 역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산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고향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에 박윤희 고향 청소년 대표이사가 말하기를 왜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요. 단순히 기념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향상과 사회 참여, 다양한 권리 보장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소년 소녀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공유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3.1절의 정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독립을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며 너희 청소년, 청소녀들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경기도의 청년, 청소년 미래가 정말 밝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소년과 소녀들과 그리고 이제 청년에서 창업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이룬다면은 당연히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놓겠죠. 이렇게 제도를 장치를 마련을 하면은 정신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교육까지 미리 다 시켜주니까 망한다는 두려움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학습할 것인가 항상 대비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은 이 인구를 아기를 하나를 더 놓으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달콤한 얘기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방편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이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안전 장치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된다면은 이 인구 절벽 문제도 결국은 시간과 함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도의 고향 청소년들처럼 혹은 창업에 대한 스마트 2030 이런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막 발굴하고 연구하고 해서 거둔 성공들 그리고 이념에 대한 쟁취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삶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을 얻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마운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이것은 또 사회에다가 돌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후배들에게 또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것을 결국은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청년들은 결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공포스러웠던 분위기를 우리는 많이 겪었잖아요. 막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평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이 잘 지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옛날에 우리 여기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용해 먹고 그때 그 당시에 부려먹고 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저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북한이 아니라 일본 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김현장하고 뒤에서 있잖아요. 또 대법원장 막 양승태 이런 막 3인방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더 옥죄고 있잖아요. 북한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나라 팔아먹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북한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같이 회담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들이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아주 강경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아주 자주적인 자존감이 강한 그런 나라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맨날 가서 슬슬슬 기면서 있잖아요. 아주 비겁하게 불쌍해 보이게 없어 보이게 일본 가서 그렇게 하는지 동등하게 동등하게 어떤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예,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외교적인 실력도. 예,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인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더욱더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될 것 같아요. 바이.